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충 체감이 되는데요. 엊그저께만 해도 이 코스피가 1960선에서의 흐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1930선에서의 흐름입니다. 박스권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하방을 좀 찍어 내리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코스닥은 더 밀립니다. 오늘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종목별 희비는 더욱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하고 오히려 엔저 우려감이 강한 시장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현명한 눈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엔저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환율이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 950원 선이 붕괴가 됐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76선에서 상승 마감됐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앱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유닛 테스트로 100% 수익 실현하신 분이죠. 당당히 명예전당에 등극해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조민규 멘토 함께하고요. 이어서 보조지표 활용한 중개 매매 전략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포커나인 전문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와 포커나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님,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차도 밀렸고요, 또 포스코도 밀렸고, 엔저 우려감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번에 어떤 하락세가 다시 좀 멈추는 듯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다시 좀 조정의 흐름들을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엔저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크게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반사로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IT 업종이 조금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현재 지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장이 기회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의 현재 어떤 시장 자체는 기회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1900포인트부터 시작했었던 그 저점에서부터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왔죠.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박스권에 대한 상단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의 어떤 그 엔저로 인한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건투시업을 할 때 이렇게 잦은 잽을 맞는 것보다는 한 번에 어떤 큰 펀치를 맞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런 그 강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큰 펀치가 시장을 좀 때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항상 바닥권에서 특히나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닥권에서는 그 누구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군들을 보면 기본적 가치 이하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가에 대한 가격권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해가지고 확신을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면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겠다 이런 감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저점의 가격이 이제 1900포인트였죠. 1900포인트에서 고점권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갔던 자리가 이제 197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70포인트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가 1935포인트에서 끝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나누기 하면 정확하게 이제 절반 가격의 되돌림까지 이제 하락이 진행되어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내일하고 이제 모레가 지나가면서 이제 변곡 구간에 지수의 변곡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제 지수가 종가상으로 이제 반등을 보여줘서 오늘 종가 위로 이제 올라선다고 한다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은 1935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구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보여줘서 한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의 어떤 지수의 하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1900포인트부터 대략 1935포인트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의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기로점이 있는데요. 195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번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적으로 19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가되 마찬가지로 1935포인트 지금 오늘의 종가 수준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간적인 형태 이후에 다시 한번 1950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이 흐름들이 지금 당장 저점이 나왔다고 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들이 기간 조정과 바닥권에서 어떤 손바뀜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이제 끝나고 나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매수하는 부분들은
상승을 할 때, 종목이나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쫓아가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조정을 보여줄 때 오히려 좀 용기를 가지시고 저가 매수로 좀 동참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포커네일 전문가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코스피 쪽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코스피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코스피에서 이번에 하락을 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의 그 철강주와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화학주,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이 하락을 한 관계로 많은 종목들, 특히 그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IT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이슈 있는 종목들, 즉, 그 현대모비스 1차 협력사, 금강테크를 인수했다는 제이시언이 상한가를 갖고요. 돼지 장기를 갖다가 원숭이의 이식을 성공했다는 오리엔트 바이오, 그 다음에, 최대 3억 달러를 갖다가 본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유한테증권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주를 구성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었고요. 순간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튀는 종목이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 중에서 그 이슈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따라하기 힘든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외인들이 한 3천억 정도를 갖다 순매도하면서 반등에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급 쪽에서는 모두,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피 둘 다 개인의 매수세가 우세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연기금에서 이번에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1,300억인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4일 연속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좀 잡고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지난해에 그 일본에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을 때 한 2개월간 코스피가 한 4% 정도가 빠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1930이면 만약에 고점이었다고 그러면 4%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게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는 좀 이번 저점인 19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깨질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고요. 이 대응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현대차가 시총 2위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16만 원 선도 붕괴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대차가 3년 7개월여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2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현대차가 지키던 2위 자리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는데요. 3위 현대차와 4위인 한국전력 간 시가총액 차이도 4조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지속된 현대차 약세와 한국전력 강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이 순위도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급락에 방아쇠를 당긴 건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 매입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대차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타로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극심한 내외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주력 모델인 소나타 신차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통상임금 관련 악재까지 겹치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현대차 주가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삼재에 삐걱거리는 현대차,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총 2위 자리도 밀려났고요. 16만 원 선도 붕괴가 되면서 이른바 향후 주가의 향방 어떻게 진단해봐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이슈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커네일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이른바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3인방이라고 하죠. 주가 흐름, 이 차트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잠깐만 차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차트 잘 흐름 짚어주시니까요. 아마 자, 현대차는 차트부터 좀, 이따가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무너지고 이미 추세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이 현대차는 차트도 무너지고 이슈도 지금은 현재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노선으로 봤던 것들이 실제 16만원 선을 갖다가 지키고 지난번에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실적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3.3%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15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내일 이 지금 나왔던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도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 마지노선인 52,000원 선을 갖다가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지금 5.85% 빠지면서 많이 빠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주봉으로 잠깐 보면, 주봉에서도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5만원대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최저점인 2013년 1월달 저점인 47,850원, 이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조금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려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에 엄청난 매물대를 가지고 못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은 뭐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닥이라고 이게 진바닥인지 진바닥이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기아차나 현대차에 비해서 좀 한 발짝 물러서 나 있는 자리인데, 역시나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차트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10월달 점유율이 약 7.4%까지 빠져 있는 거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서 약 11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토요타나 아니면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판매 대수가 많은 게 아니고 증가 폭이 전년 대비 2013년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상승률 4%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차는 지금, 일본 차 같은 경우는 계속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차종인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일본 토요타의 캠리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린다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주가를 잠깐 아까 정리를 한 거를 보면은 방송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한국전력 부지를 갖다가 좀 비싸게 산 편이죠. 그러니까 약 한 3조 5천억짜리를 갖다가 약 10조 5천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한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도 한 4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1월 23일 실적 발표가 된 날 살짝 한 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번 엔화 약세, 그러니까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좀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어제 안 좋은 뉴스 하나 떴죠. 연비 과장에서 1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더
현대차의 흐름이 안 좋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대차 다양한 악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이 현대차 향후 주가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좀 약세가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펀드멘탈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현대차가 그 추세적인 하락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21만 원, 21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붕괴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16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정도까지 어떤 하락 추세를 보이려면 심각한 어떤 그 영업이익과 어떤 순이익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축소되는 흐름들을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뭐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뭐 실적은 가히 좋지 않았죠. 뭐 시장의 기대치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가만히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이제 하락의 요인이 한전 부지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발생했었던 어떤 그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과도하게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죠. 그 부분을 주가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2%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 분지가 대략 한 10조 정도, 그다음에 기본적 가치가 한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그로 인한 추가적인 어떤 그 손실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친다면 7조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로 보면 12% 정도의 하락 요인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뭐 추가적으로 한 5% 내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 된다. 그래서 22만 원에서 대략 한 20% 정도를 마이너스 하면 16만 원 정도가 이제 기술적, 그다음에 실적을 감안했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가격권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15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밑에 하단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평가 영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하나 보시면서요.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엔화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엔화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작년도 말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엔화가 이제 105엔 정도까지 이제 급등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엔화가 이제 100엔대에서 102엔 정도에서 계속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이제 8월달, 9월달 넘어오면서부터 다시 엔저가 뛰었습니다. 위로. 그래서 110엔을 넘어섰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율의 단기적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의 타협점이 얼마 정도 수준에서의 엔화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현대차의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에 따라 가지고 엔화가 급등했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환율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장에서 엔화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왔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은 뭐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구간대라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엔화가 자체가 지금 당장 상승 추세로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적인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서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좀 하는 바람이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내일장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서서히 한 두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안에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메리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외에 뭐 호재성 재료는 없을까요? 호재성 재료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주식이 싼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에 형성됐었던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러한 물량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외국인이라나 기관 투자자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이제 로스컷이라고 하죠. 손절을 하면서 한꺼번에 투매적인 형태의 어떤 그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점을 찍고 어떤 시장 종목군들이
바닥을 확인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발생하면서 저점이 형성되는 과거의 전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었고,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어떤 그 강한 펀치가 한번 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우려감이 어떤 매물로 출회됐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내일 좀 더 밀리면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주가는 이제 하락으로 꺾어진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예측하던 거는 그거는 이제 내 시장이 돼봐야 될 것 같고,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신차를 갖다가 좀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슬란이라고 그래서 그 그랜저랑 이제 제네시스 그 틈새 시장을 이용을 해서 그 중간급으로 해서 프리미엄 세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광고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사자가 나오는 광고가 그 광고인데, 그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좀 현대차들 기술을 좀 그러니까 잘 집중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타본 후기를 쭉 보면 상당히 조용하고 그다음에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슬란 같은 경우는 예약 판매가 지금 한 2,500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사람들이 이제 좀 반응이 좋다고 그러고요.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발표된 게 이제 더 뉴 아반떼라고 그래서 2015년형 아반떼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아반떼는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카인데,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신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4분기 되면 회사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차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갖다가 좀 DC를 해서,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보너스 네.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차들을 갖다가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는 좀 그런 기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4분기 쪽에 이제 YF 소나타, 기존에 있던 소나타 재고가 거의 이제 소진이 됐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LF 소나타를 계속 판매를 한다니까, 그거를 갖다가 실적을 갖다 한번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차 효과를 좀 기대해보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앞서서 조민규 멘토님께서는 현대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수가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세 달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거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손실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더 많이 떨어지는 구간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현대차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2등에서 3등으로 밀렸다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자동차 산업에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믿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만원 초반 정도를 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그러니까 남겨놓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어떤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15만원 정도 수준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아까 이제 기본적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대차 오늘 종가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34조가 됐습니다. 34조라는 얘기는요, 현대차가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6조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분기 때 1조 6천억 정도 나오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의 PER, 평균적인 시장 PER을 10배수 적용한 50조 정도가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 PER로 본다고 한다면 6배수 이하 정도까지 급락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길게 보시면요. 이런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2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서 20% 수익을 내는 게 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주식이 쌀 때 사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15만 원 정도에서 20% 정도 올라가면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과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18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15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몇 달 후에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회복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커나인 전문가님께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가능한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최저점이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저점이다, 뭐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 좀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제 이 악재가 좀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신차가 좀 잘 팔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그만큼 빨리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15만 원 초반대면은 괜찮겠지만은 좀 여유를 가진다고 그러면 1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토크 배틀은요, 3재에 삐걱거리는 현대차 향후 주가 향방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께서는요, 일본발 돌발 악재로 단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강하고 이 기업 가치가 탄탄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포커나인 전문가님께서는 신차 효과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광동제약이 오늘장 0.48%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3.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 포트 확인합니다. 강원랜드가 오늘장 0.43% 소폭 상승 마감했죠. 현재 4.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2위에는 이관웅 멘토의 교보증권이 16.1%로 2위 랭크되어 있고요. 브레인 전문가의 KT 서브마린이 12.5%로 3위 기록하면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4위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상투가 12%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공동순위가 나와 있네요.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와 이관웅 멘토의 신원이 각각 1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짝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정재훈 멘토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1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95.5%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이관웅 멘토가 45.6%를, 3위는 나이센터 전문가가 21.2%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도 챙겨드려야겠죠? 먼저 조민규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유닛 테스트가 100% 확정 수익률 내고 매도 처리하셨네요.
예, 일단은, 처음에 이제 방송 시즌 1에서부터 따져보면 한 200%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어떤 주식을 끌고 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새로운 좀 신선한 종목으로 좀, 편입을 좀 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닛 테스트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라던가 기대치가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운영상의 어떤 묘를 좀 하기 위해서 편입 제외를 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이 좀 크게 나신 분들이 좀 많을 테니까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한 5,600원 정도 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가격적으로 한 5,500원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좀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본다고 하면 8,000원 정도 이상권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목은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FA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약간은 계속해가지고 좀 크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편입 가격이 약간 올라와 있는 가격권에서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소폭 마이너스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매매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에 접근하셔도 적당한 가격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로만 짧게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 AS 해봐야죠. 유비벨록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초반에는 잘 버티다가 그러니까 오전이 지나면서 이제 14,000원, 13,800원이죠. 13,800원이 무너지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매수를 했던 14,4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이 나온 걸 보면 한 25만 주 정도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고점에서 나온 물량,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온 물량, 이 중간중간 들어온 물량보다는 훨씬 더 적은 물량들이거든요. 물론 이 앞에 쭉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손절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강원랜드도 살펴보도록 강원랜드는 어차피 연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배당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솔홈데코는 어제 상승폭이 상당했었습니다. 한 8%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 벌금 맞으면서 온실가스 적립금을 갖다가 약 2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삭감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한솔홈데코 갖고 관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니까 2015년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것들 해가지고 이슈가 될 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AS 전략 들어봤습니다. 조민규 멘토님의 유닛 테스트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AS 전략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오늘 GNC 에너지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수주 등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내년 양적 성장 역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의 종목도 확인해보죠. 해성산업입니다. 추천 포인트 이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의 꾸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낙폭과대 저점 종목이다라는 부분 챙겨주셨네요.
네,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조민규 멘토님 시황 얘기하실 때 위기보다는 기회의 장이다라는 말씀 챙겨주셨어요. 이 종목으로 그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 정도 가격권이면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편입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적인 내용을 계속해가지고 좀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떤 유가나 뭐 그런 흐름들을 보면 뭐 대체 에너지나 어떤 비상용 발전기, 전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흐름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기업이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됐었던 얘기들이 좀 다른 기업들에 걸쳐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 가스와 관련해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이 불확실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흐름들은 큰 추세로서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올해 이제 사실은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기대했던 수주 물량들이 좀 이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주가 해외 쪽에서 수주가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와 4분기 정도는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몇몇 기업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은 기대감이라던가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지 않은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래 사업이겠죠. 그래서 비상용 발전기 쪽에서 사실은 올해 기대했었던 수주 부분들이 뭐 경기 둔화라던가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지연에 따라 가지고 내년 정도로 좀 지연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베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쪽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GNC 에너지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가격권이면 지금 당장 뭐 큰 폭의 어떤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요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매매 전략도 함께 보죠. 알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대략 한 6,000원 중반 정도에서는 저점을 좀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저점을 좀 잡고 있고요. 위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주가 이제 3분기를 통과하면서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되는 4분기와 내년 초 정도 되면 실적이 다시 한번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에 대한 전략은요.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7,44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는 한 7,400원 정도로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 구간 정도가 되는데요. 6,5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9,200원 정도를 설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내일장에서 좀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규 멘토님의 GNC 에너지 추천 포인트와 매매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해성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좀 낯설게 들리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해성산업이라는 종목은, 이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조정을 받을 때 좀 맷집이 센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일단, 가져왔고요. 주로 건물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주차장, 이제, 운영을 갖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 사업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신규 빌딩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매출 규모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피스텔 임대나 그다음에 빌딩 운영 관리 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이제 좀 작긴 하지만 주차장 관리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 해상산업의 분기 매출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분기마다 한 30억 정도 꾸준하게 매출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순이익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상당히 작지만 알짜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9월 15일 날 한국재지, 계양전기, 해성산업, 그 다음에 해상DS, 그 다음에 한국패키지 이 5회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해성그룹이라고 만들어서 출범을 하였고 그때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적으로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특별한 반등 없이 계속 옆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2010년 8월부터 2010년에 8,000원짜리가 2014년 한 4년 동안에 약 10배 정도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인데 그 2014년 8월 1일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 바로 급락을 한 다음에 그 한 15%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성그룹이 출범을 할 때 그때 상승 후 지금까지 특별한 반등 없이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저는 2만원 선대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앞에 이 하락했던 거를 보면 뭐 솔직히 무섭다못해 두렵기까지 한데 실제 요 앞에 부분을 빼놓고 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 한 21,900원 정도, 그러니까 21,000원, 21,500원이 오늘 최저점이었는데 21,900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가로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면 아마 다른 종목보다 좀 빠르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종목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23,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3만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성산업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조민규 멘토님. 네. 해성산업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많이 빠져서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주가의 구간까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부터 거의 뭐 급락이 좀 거듭됐던 모습들인데, 뭐 현재 시점에서 꼭 뭐 해선산업을 좀 주목해야 되는 다른 종목군들도 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다른 종목보다 해선산업이 좀 더 그 매력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조금 더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동시에 빠졌다가 만약에 선물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종목군들은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또 그 반등이 나올 때 또 소외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중에 조금 뭐랄까 좀 맷집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크게 안 빠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조민규 멘토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잠깐만요.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상승이나 하락이나 실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거래량도 보면 최근에 평균으로 보면 10만 주 밑인데 모멘텀만 터진다고 그러면 뭐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요즘 그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슈를 못 받고 특히 이제 테마로서 상승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지루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루한 종목이 될까요? 또 지루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사는 건 사실 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아는 뭐 이슈나 재료는 이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GNC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계속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주가라는 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아직 올라가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하락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의 GNC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수주가 조금씩 해외 쪽에서도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격이면 무난한 가격이라고 판단해가지고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께서는 오늘 GNC 에너지 갖고 오셨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전 성장이 유효하다라는 부분과 내년 양적 성장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7,400원,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포커나인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해성산업이죠. 오늘 추천 포인트는 이 낙폭과대 저점 종목이고 64.7% 높은 최대 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챙겨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9,90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조민규 멘토님과 포커나인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요.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조민규 멘토님이죠. 유닛 테스트로 100% 수익률 내신 분인데요.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밤 8시부터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어서 무료 강연회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여러분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맨쇼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보다 차별화된 전략과 알짜배기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